비정상적 상태를 정상화시켜야만 합니다. 법 앞에 평등을 세우고 진짜 주인이 주인 되는 나라, 특검이 그 시작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아가고 염원하고 마침내 붙여버립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어떻게든 현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한번 꼼수를 부려보는 것이거든요. 국정을 이렇게 네,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후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탄핵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두 분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오후에 회사 출근하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자전거 타고 왔는데 남대문을 지나왔어요. 네. 막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민주당의 나직은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서 이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시는 걸 듣고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무너졌고 또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으니 이제 탄핵을 위한 모든 조건은 갖춰졌다. 자, 이제는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서 뭔가 이 거대한 열기를 좀 보여주는 것.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아마 지도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에 국민은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또는 국민은 어떻게 그것을 반대로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지금 이 시간에 탄핵이야? 이렇게 반발하는 것으로 역행이라고 했나요? 거부감을 드러낼 것인가? 어느 쪽으로 민심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서서 탄핵 이른바 빌드업을 하고 예.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전혀 민주당에게 이건 오히려 해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세고 그러면 이제 여권이 어떻게 자력갱생을 하고 쇄신책을 낼 것인가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권이 제대로 못하면 더 떨어질 텐데 저는 오히려 여권이 차라리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장외 집회로 준다고 봐요. 왜냐? 우리 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탄핵이라는 걸 해보니까 더 차악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 이미 선언칙적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는 선거로 해서 진일보되어야지 탄핵으로 가서는 민주주의가 절대 진일보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그런 전략가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11월이 카오스의 전국으로 만들어야지만 혼돈의 전국이 되고 시계제로가 연출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피하 구분이 안 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들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역풍 맞을 거라고 봐요. 네, 민주당에서는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자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탄핵에 대한 혹시나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이른바 간접 탄핵이라고 하는 개헌안을 꺼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통화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민주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고 또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고 그럴지라도 그것조차도 국민의 명령 없이 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군소 정당들이 자 이제 증거 나왔으니까 탄핵하자 여기에 민주당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건 굉장히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집회의 공식 명칭이 뭐냐 하면 국정농단 규탄 그리고 특검 수용 촉구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TK에서 아까 앞서서 지지율 얘기했지만 TK에서 보수의 본산인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19%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국정농단 대통령의 해명보다 명태균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떡할 거냐. 최소한 이제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국정농단의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네. 이것조차 안 하면 야당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뭐 원래는 국회가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지만 법적인 절차적으로 그러면 국민이 결정하려면 하는 거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스스로가 뭐 집회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맡겨두면 되는데 저렇게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이렇게 야야 빨리빨리 모여 야 가자 물론 탄핵이란 말을 공식 명칭에 시위 오늘 집회 명칭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붐업시킨다고 해야 되나 조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국민의 판단할 문제라고 해놓고선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이제 때 되니까 집회하는구나 탄핵하려고 빌드업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국회 내에서 그렇죠. 이런 의혹, 국정농단의 의혹을 뭐 국회 안에서 청문회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뭐 증인 소환도 했고요. 예. 그리고 특검도 몇 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발의한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 대통령이 족족 다 거부권 행사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결국은 다 부결시켰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특검을 내야 되는 특검 안 낼 수 없죠. 특검 안 내고 길거리로 나섰다면 탄핵을 조장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검 냅니다. 다음 주에 낼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늘 집회는 이 상황에서도 특검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도 할 게 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 이런 집회의 성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뭐 A 플랜, B 플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다시 박근혜 때의 그런 탄핵을 또 가야 되느냐, 아니면 탄핵을 가지 않고 뭔가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는 거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런 논의들이 되면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가 될 거고 또 그런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후에 더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전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의 망신주기 정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정감사 잘했고 국회 잘했다 했는데 사상 최대의 증인 동행 명령장 남발하고 자기들의 증인은 한 명도 안 세우고 이쪽 증인만 계속 요구했고 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이 짧은 국회 기간 동안 역대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증인이 발부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한 국감이고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국회 일당과 다수당으로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꺼내놓은 게 탄핵을 얘기 안 합니다. 입에 안 올립니다. 왜? 그걸 얘기하는 순간 역풍이 오니까 임기 단축 얘기를 하고 끌어내리겠다는 얘기합니다. 임기 단축과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가 그게 풀어서 하니까 그런 얘기지 그 말의 법적 용어는 탄핵입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이재명 대표는 준비된 지도자의 이미지 연출하고 당은 이런 말하자면 강성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예. 이러면서 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 그래서 비겁한 정치, 저는 망신주의 정치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의원께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지금 이미 중요해져 버렸어요.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 육성 녹취 파일이 나와서 중요해졌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선고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줄줄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네. 혹시 이게 오늘 집회와도 사실은 관련돼 있는 것인지 네.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제가 이제 11월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2일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이제 범국민 규탄대 일부러 장애 집회하죠. 그 다음에 4일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은 미대선이 있고요. 예. 10일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입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대통령이 이날 에이펙으로 갑니다. 에이펙 갔다가 16일 날 돌아오면 바로 14일 날 그 사이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네요, 예, 일정이.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은 바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고 예. 바로 이어서 18, 19는 G20 정상회의고 25일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 사임이 선고가 또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도 숨가쁠 정도로 11일은 경랑의 빡빡하네요, 전국입니다. 정말 예. 빡빡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계 제로의 전국, 카오스와 혼돈의 전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여권의 카드는 그나마 낼 수 있는 게
뭐 내각 교체서부터 대통령실 인사 그런 정말 고강도의 인적 쇄신인데 대통령이 벌써 열흘간 없어요. 11월 한 달간 국내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균열을 본 거죠. 흔들겠다. 최대한 흔들겠다.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딱 전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권이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잠깐 걱정이고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장외 집회를 맞아서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도 올리고 당원들한테 문자도 돌리고 굉장히 이제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게 꼭 정권 심판도 뭐 목적이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1월에 있을 빡빡한 일정들,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여러 재판 결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에게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까요? 일종의 여론을 업어서 좀 효과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친윤 친한 의원 패널 두 분 나오셔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날 거를 알고 지금 네. 이런 걸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뉘의 질문 피할 같아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럴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결 나와봐야지 알죠. 네. 물론 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유죄 나오면 뭐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미리 연막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이 국면에서 야당이 장애 집회 안 합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면 그 어느 정당이 이런 의혹이 나오고 대통령의 소위 그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과연 이 나라에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유죄가 뭐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을 벌써 뭐 하루 이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오면은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거다. 예. 이거는 이미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 그 3년 동안 우리가 해온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판결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판결이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민주당도 곤혹스럽고 이재명 대표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장외 집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범규탄 대회, 재판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재판부도 영향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럼 재판부 때문에 그러면은 집회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칩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사법부가 재판부가 이런 여론전 이런 집회에 흔들려서 판결 내용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는 뭐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충분히 영향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 제도입니다. 1심도 있고요. 또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해서 항소심도 있고 또 대법원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까지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예. 서너 번의 판단 끝에 다시 정치를 할 수 알겠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고히 믿고 이제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 집회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문구를 드신 피켓을 드신 분도 있어요. 이재명은 무죄다. 이 피켓을 듣고 있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회 성격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은 별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참석하신 여러 시민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은 무죄다를 들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를 정치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에서 유죄를 정치에서 무죄를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 릴레이 뭐 해가지고 의원들이 연대 서명해가지고 이재명은 무죄라는 식의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법사위원이 만약 들어갔다.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다 감사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 법사위원들이 거기에 서명했다. 이거는 법치를 정치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얘기는 하지만 네. 국민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집회에 5만 명 수치를 예상한 게 뭐냐? 사법부를 숫자로 압박하겠다는 거죠. 예. 자,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법리로만 판단할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봐요. 물론 예. 저도 앵커 말씀대로 사법부는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오직 그 증거에 의해서만 저는 예. 판결할 거라고 보지만 민주당의 의도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연대 서명해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걸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잖아요. 그런 법치를 정치로 풀겠다는 건데 저는 이 목전에 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물론 이게 우리가 3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실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처음에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집회를 가지고 마치 지금 재판부의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다 이런 논조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2년 반 동안요 이 정권은요 김 여사의 무죄 그리고 대통령의 무죄 이 부분을 갖다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뭐 검찰이 수사하려고 들면은 차장 검사부터 부장 서울지검장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갖다가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 인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부터 나와가지고 국회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5월 9일 날 한 거니까는 이건 무죄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무죄 피켓 든 사람, 뭐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모든 인사들이 김 여사의 불기소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5월 10일 이전이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인사권을 진 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권력을 진 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야당이 집회하는 거는 야당은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 못하니까 예. 국민들에게 힘을 받고 당원들에게 모여서 힘을 받겠다는 거죠. 그걸 짧게만 뭐라 할수 없는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민주당이 여론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법원에게 얘기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건 민주당이 그래도 그거 생중계 한번 여쭤보고 받으면은 싶었는데. 저는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뉴스와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